내일부터 시작하는 청주시의회 이제 임시회에 처리가 될 현재는 입법 예고인 상태의 조례안도 몇 가지 좀 조사를 해오셨어요. 이 부분 좀 미리 사실은 처리되기 전에 지금은 얼마든지 이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현재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그런 조례안들이고요. 총 5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태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또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것을 좀 지정을 해서 이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상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참 많이 지금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또 얼마 전에 또 마트 관련해서도 금요일을 이제 일요일에서 다른 요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우려가 좀 있기도 하죠. 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봉석 시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기대해야죠. 말씀 안 들으시긴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가 올라왔고요. 허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좀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게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조례안이 올라오면 비용 추계서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될 건지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조례 본 것 중에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총 5,541억 5년간 그런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또 저는 처음에 이제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이건 너무 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2호는 812억 정도 규모로 하고요. 참 내용이 조금 그래도 좀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느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기지까지 건립을 해서 좀 수소 유통의 중심이 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소버스라던가 수소차를 보급을 좀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돼 있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5년간 약 한 400여 대, 500대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수소산업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바이오가스 설비를 증설하고, 그리고 이게 연료전지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연료전지의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비용 추계서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조례 안에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비용 추계서가 굉장히 성실하게 붙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조례들은 대부분 비용 추계서가 붙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서 안 붙는다. 그리고 1억 원 미만이라서 안 붙는다. 각가지 사유를 가지고 안 붙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히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5,541억의 그 계획을 세우시는 동안 조금 공청회라던가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건 한번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 조례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주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유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뭐 단체라던가 이런 곳에 네, 이제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그 자연 그 환경 보전 청주시 협의회 회원에게도 네, 네. 동해제 봉투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평소에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네.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이거 뭐 그 뒤에 이제 타 지자체 사례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또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뭐 일종의 보상이랄까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이제 특정 단체로 네. 명확하게 표기가 된 부분이 사실은 자연 정화 활동,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면 네. 소정의 뭐 인정 과정 또 확인 과정을 거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네요. 네. 이게 특정 단체에게만 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크다고 하면 그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경우 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봤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죽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쓰레기 이렇게 가져오시면 종량제공도 바꿔드리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네. 10m, 20m 인증샷이나 뭐 그럼요.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조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시청해요. 시의회 홈페이지 가면 이거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들처럼 이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서 메일로 제출하셔도 되고 뭐 팩스 뭐 다 가능하니까요.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제출해 볼까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양식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네. 까다롭지 않습니다. 네. 주민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고 네. 어떤 내용인지 저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편안하게 그냥 글로 작성하셔서 의회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시면 그게 조례안에 뭐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네. 주민의 목소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 오늘 입법 예고 중인 조례들은 좀 그런 과정 관심 있는 조례들은 네.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입법 예고 올라온 네. 거라서 저희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네, 네. 좀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네. 또 기한 좀 드시면 네. 어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반영해 주시겠지, 그죠? 네. 3월 네. 20일부터 본회의가 일정이 시작이 그래요? 되는데 입법 예고는 3월 19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아직은 좀 있죠. 일주일 네. 정도 있으니까 관심 있다면 이거 쓰는 네. 거 작성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입법 조례 올라온 네. 거 그 링크 걸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더보기란 네.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요. 예. 박봉규 의원께서 그 발의를 해주신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의원 연구단체라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22년도에도 7월달에 이제 팀이 선정이 돼가지고 6팀인가요? 네. 선정이 돼가지고 이미 결과 보고까지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팀당 300만 원을 지원을 네. 했어요. 그 현행 규정이 이제 팀당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최대 지원 금액을 500만 원으로 좀 올리되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8명 미만인 곳은 뭐 300만 원 네. 그리고 18명 이상 뭐 큰 인원수가 많은 데는 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좀 근거를 또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개원 첫 해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짧죠. 그 6개월 동안 활동 기간에 이제 의정 활동을 익히기에도 참 어려운데 거기에 연구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좀 들어왔어요. 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밥 2번 먹고 회의 10대 정리하니까 임기 끝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도 있으셨고 또 결과 보고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이게 규정상 12월 31일까지 이 보고서와 그리고 사용한 내역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30일 내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공개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사실 의회가 마음대로 공개는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란은 만들어놨는데 이제 공개 시일이 워낙 이제 들쭉날쭉해서 그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죠. 12월 말에 제출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시민들에게 공개는 뭐 한 6월달에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지난해에는 이제 6월 20일 날 공개한 4월달에 하는 경우도 뭐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를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세요. 근데 뭐 보고서 이런 거 보면 다 외주 주셔가지고 위탐 연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좀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이번 의회에서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보고서 좀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왜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좀 불안은 한데 그동안 이랬을 경우에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딱히. 그래서 좀 기대도 하고 좀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보고 여러분께도 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례네요. 개인적으로 참 이 조례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그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종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골자는 뭐냐면 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정 뉴스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개가 너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많이 확대를 했고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저희 거 들으셨나요? 이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썼던 그 항목이랑 매우 비슷한데 뭐 그렇지 않겠죠? 안 들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보신다고 했는데요. 구현의 일치로 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까지 저희가 일시와 장소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좀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당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걸 누가 감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없었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맨날 체질화 설명만 보다가 이제 또 의원님도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의장님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개정안이 좀 올라와서 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생기는 모든 일의 관리 감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이죠. 그래서 모든 뭐 의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뭐 어떤 과정이 있어도 사실은 마지막에 최종 결제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에 이 업추비 관련된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의장이 최종 책임 권한을 또 책임의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조금 더 지금까지는 좀 방기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제는 조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무를 주었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 정부 개정 조례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의 조항수도 짧고 텍스트 별로 없던 조례였어요. 이게 이제 조항수도 늘어나고 텍스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1인당 단가는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상위 지침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 이 지침을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시행만 잘 되면 좀 투명하게 업무 추진비가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가끔이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또 우리 목소리를 또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작은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의원님들 꼭 이거 원하는 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청주시의회 또 이제 그 현재 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의외 소식이라면 의외 소식인 게 이제 저희가 보궐선거를 이제 네. 또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정당의 주요 정당의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됐어요. 주요 정당 두 곳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 예비 후보로 네.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무소속까지 네 분이 무소속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시의원님들께 조금 이 네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돼도 좀 시민들 목소리 좀 많이 좀 들어주시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잘못하신 분들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비후보 서류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궐선거 관련돼서는 이제 3월 16일, 17일이 후보 등록이고요. 절차가 한 보름 좀 넘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뭐 정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공보물은 읽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보물 한번 또 읽어야죠. 짧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관련돼서 지난번 공보물 때처럼 공약사항부터 뭐 정과나 학력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보궐선거이겠지만 그 와중에 이제 유권자들에게 저희는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꼭 봐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